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하 20도의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무려 6시간을 버텨보신 적 있습니까?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폐부 깊숙이 찌르는 듯한 그 감각. 저는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았던 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내 아들의 너무나도 평온하고 나직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영준아, 장난치지 말고 제발 문 좀 열어봐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숨쉬기가 너무 힘들구나. 여기 너무 춥다. 영준아,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영준아, 엄마가 혹시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말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손톱이 다 깨져서 시뻘건 피가 맺히도록 그 단단한 철문을 긁고 또 긁었지만 돌아오는 건 오직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니, 정적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콧노래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갇혀있는 이 냉동고 문 바로 앞에서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평온함이라니요. 이제 다 끝났어. 보험금 서류. 그것만 챙기면 돼. 내일 아침이면 모든 빚에서 해방이야.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일단은 살아야 하잖아. 엄마도 나 고생하는 거 보기 싫지. 우리 조금만 참자. 그 말은 내 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살아서 나간다면 내 아들의 운명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게 내 손에 자식의 피를 묻히는 잔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영준이는 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걷기조차 힘든 저를 등에 업고 병원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던 녀석이었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이 보이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고 어머니 호강시키는 게 제 인생 유일한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약은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내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서울에 있는 제일 큰 병원 데려가 줄게. 나만 믿어. 알았지?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다정한 웃음 뒤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애미의 목숨을 노리는 괴물이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들 저더러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좋아서 아들의 눈동자에 서린 어두운 그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녀석이 몰래방에서 깊은 한숨을 쉴 때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준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무지함이 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쯤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가방 틈으로 삐져나온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사체 상환 최종 독촉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억 단위의 사망보험 증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바보같이 또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업이 좀 힘들어서 잠시 보관 중인 거겠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지 애비 일찍 여의고 나랑 둘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설마 자식이 애미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까?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지만 저는 그 종이들을 못 본 척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 의심이 사실일까봐. 그래서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한 첫 번째 잘못이자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던 제 간절한 마음이 결국 제 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엄마. 마당 뒤쪽에 있는 창고, 냉동고 소리가 영 이상해. 웅웅거리면서 돌아가는 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아. 엄마가 옛날부터 쓰던 거니까 같이 가서 좀 봐줄래? 난 기계는 잘 몰라서 그래. 엄마가 한번 봐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래,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거니까 고장날 때도 됐지. 내 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준 건데 버리긴 아깝고 같이 가보자. 내가 고치는 법은 대충 아니까 한번 살펴봐 주마. 앞장서서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왜소하고 가냘퍼 보였습니다. 녀석은 평소에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자꾸만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창고 입구에서 아들이 주춤하며 멈춰 섰을 때 저는 녀석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영준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손을 외면한 채 저는 그 차가운 어둠의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냉동고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추운 단계를 넘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라고들 하더군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자 눈앞에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갓도를 지난 우리 영준이가 내 품에서 천사처럼 웃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하던 그 작고 소중했던 뒷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준아,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애미는 너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애미가 눈이 멀어 널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애절한 환상을 단칼에 깨뜨린 건 문 밖에서 들려온 아들의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나야.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돼. 치매의 노인이 혼자 창고 들어갔다가 사고 난 걸로 다 말해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보험금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까. 독촉 좀 그만해. 나도 지금 죽을 맛이니까 제발 좀 기다리라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내가 이 안에서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제 인생의 다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자애로운 엄마는 죽었습니다. 오직 배신감에 몸을 떠는 한 인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옆에 있던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를 집어 들고 필사적으로 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저 괴물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내 손으로 이 비극을 끝내야 했습니다. 기적처럼 이웃 박 씨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자물쇠를 부셨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 아래 저는 보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덜덜 떨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요. 녀석은 제가 살아나온 걸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살아 돌아온 저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경찰이 제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제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천운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냉동고 밖에서 쇠사슬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던데 누가 그런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드님은 할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혼자 잠그고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엄마 제발 살려줘. 나를 고발하지 마라고 비굴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눈을 보며 제 인생의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고기 좀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안에서 뭘 잘못 건드려서 문이 닫혔나 봐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나 찾느라 밤새 고생만 했어요. 우리 아들 의심하지 마세요.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야 아들은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냉동고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모든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지 평소처럼 제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내가 내일 시장 가서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올게. 보험금 서류는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둘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영준아, 내가 그토록 찾던 서류. 그래, 그 서류 여기 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만 몰래 맡긴 유언장하고 땅 문서들이다. 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욕망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준아, 내가 냉동고 문을 닫았을 때 나는 거기서 내 아버지랑 참 많은 대화를 했다.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자식은 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책임감으로 키우는 거라고.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괴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애미 목숨까지 돈으로 보게 된 거겠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난 엄마 걱정뿐이었어. 닥쳐.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은 오늘 오후에 전부 해지했다. 그리고 이 집과 선산, 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은 오늘 아침 자로 전부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다. 너는 오늘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자 선물이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말합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길거리에 내팽개치냐고. 그래도 하나뿐인 핏줄인데 용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날 영하 20도의 냉동고 안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만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엔 다시 소리 없이 눈이 내립니다. 아들이 사줬던 낡은 털가디건을 쓰레기통에 조용히 던져넣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립니다. 방 안은 온기가 돌아 따뜻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영원히 녹지 않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저는 그날 그 차가운 냉동 창고에 제 마지막 정을 묻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적어도 더 이상 춥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희 선택을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